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왕보다 귀족이 강하면 귀족은 어떤 행동을 할까? 그리고 신의 말씀이라며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늘 소개할 11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10가지 사건들 속에 그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1027년에 랑의 주교였던 아달베롱이 프랑스 왕 로베르 2세에게 글을 한 편 올립니다. 이 글에서 아달베롱은 흥미로운 주장을 하죠. 하느님께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일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각자의 역할을 부여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달베롱이 정립한 성직자, 귀족, 평민 이 세 신분은 중세사회의 기본 개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 구분은 프랑스 대혁명 때가 되어서야 해체되죠. 두 번째 사건입니다. 1031년에 앙리 1세가 즉위합니다. 하지만 앙리 1세의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력한 봉신들 사이에 둘러싸여 고군분투하던 프랑스 왕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사건입니다. 1040년에 생트푸아 수도원 교회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콩크라는 마을에 지어진 이 교회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네스크 양식은 곧이어 프랑스 북부에서 등장할 고딕 양식과 함께 프랑스 중세 건축의 대표 양식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입니다. 1041년에 아를 공의회에서 신의 휴전이라는 개념이 발표되었습니다. 신의 휴전이라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핵심은 주말에는 전쟁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말에 쉬니까 좋겠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교회가 세속에 대한 통제력을 키워나가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1051년에 아주 뜬금없는 결혼식이 하나 열립니다. 바로 앙리 1세와 안드 키예브의 결혼이었죠. 그런데 안드 키예브는 현재 러시아 지역인 키예프 대공의 딸이었습니다. 도대체 앙리 1세는 왜 머나먼 러시아에서 왕비를 맞이했을까요? 안드 키예브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수많은 공백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입니다. 1057년에 프랑스 왕의 미약한 권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바라빌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앙리 1세는 앙주 공작과 함께 노르망디 공작이었던 기욤 2세를 공격했지만 패배합니다. 프랑스 왕이 봉건 영주를 다스리기는커녕 전쟁에서 두들겨 맞고 다니고 있네요. 일곱 번째 사건입니다. 1060년에 필리프 1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버지였던 앙리 1세가 강력한 봉건 영주들 때문에 힘들게 지냈던 건 방금 언급했죠. 필리프 1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프 1세는 아버지와 달리 파리 근교 지역으로 조금씩 영토를 넓혀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덟 번째 사건입니다. 프랑스의 한 귀족이 영국 왕실의 시조가 됩니다. 이 귀족은 도보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향했고 영국 국왕이었던 헤럴드 2세와 헤이스팅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헤럴드 2세는 전사했고 프랑스의 귀족은 잉글랜드의 왕관을 차지합니다. 이 귀족의 이름은 벌써 한번 나왔습니다. 바로 바라빌 전투에서 승리했던 노르망디의 공작 기욤 2세입니다. 이 사람을 영어로 읽으면 정보광 윌리엄이 됩니다. 아홉 번째 사건입니다. 1079년에 프랑스 왕이 자신의 영토인 르 퓨제를 빼앗깁니다. 르 퓨제를 빼앗은 사람은 위그 블라봉이라는 한낱 지방 영주인데 이 영주는 땅을 되찾으러 온 왕의 군대마저 격퇴시켜버립니다. 봉건 영주의 힘은 한없이 강해지는데 프랑스 왕의 힘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군요. 마지막 열 번째 사건입니다. 프랑스에서 봉건 영주의 힘이 커져갔지만 이미 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그리고 교회 권력의 끝판왕인 교황은 클레르몽 공의회를 열고 1차 십자군을 결성하죠. 1차 십자군에서는 특히 프랑스 출신 영주들이 큰 활약을 펼칩니다. 이들은 1099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십자군 국가를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세기 프랑스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아마 봉건 영주니 교회니 하면서 프랑스 국왕의 힘이 점점 미약해져 갔다는 것만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왕위 세습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겠네요.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약한 국왕, 강한 영주, 넘사벽 교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